지금 새로운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거의 첫 실시, 문통 이후에 첫 실시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문통 때도 21년 딱 한 해만 다주택자를 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떨어졌었고요. 더 나아가서 보유세까지 지금 만지작하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주택자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고가주택자까지 못 버틴다. 또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게 올해 하반기에 집중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이제 고정금리의 변동금리 전환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1년, 22년도에 영끌족들이 스타 강사나 그런 사람들 따라서 많이 투자하고, 스타 강사 따라서 하는 그분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막 5주택, 10주택 막 그렇게 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고정금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에 못 버텨서 다주택자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물량이 5월 전에 일부 누출이 될 겁니다. 누가? 이자 못 버티는 사람. 그죠? 또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2018년 다주택 규제하는 것 같았는데 임대사업자만 하면은 뭐 거의 세금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1년 한 해만 규제가 됐다. 18, 19년 때는 규제하지 않았다, 다주택.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세금 없이 매도 시작이 가능한데, 그래서 하반기 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8년 채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자 못 버티는 순으로, 이건 경매가 지금 저도 잠깐 헷갈렸죠. 경매가 아닌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금만 없다 뿐이지, 뭐야,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과도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서,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2억분이 안 되잖아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데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해서 나오나, 그러니까 중과 없이, 중과 전에 나오나, 8년 채우고 나오나, 어쨌든 나올 텐데,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텐데, 26년에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이 이게 가장 무섭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있죠. 오세훈발, 그리고 총선발, 이런 뭐야, 호가는 유지되지만은 거래 절벽 속으로 이자를 어떻게든 주위에 꾸면서든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둘씩 경매장으로 나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그나마 투기 세력의 마지막 버팀목은 제가 볼 때 실거래가 허수거래. 그러니까 이거 가짜로 맺고 파기하고 걸리지도 않잖아요. 친구랑 실거래가 높게 신고하고 그냥 파기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제가 경매가 쏟아진다고 했죠. 경매가 예를 들어서 경매는 허수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낙찰이 안 되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텐데 경매가 많아지면은 이것도 가는 건데 지금처럼 이러한 길이 가장 최악의 급락의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다주택 먼저 2주택, 3주택 말고 제발 10주택 이상부터라도 먼저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강남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이거. 강남이 왜 이렇게 여러분 잘 버티는 것 같으세요? 똘똘한 한 채요. 금연이 일부는 있는데 그게 다수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 같은 이론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규제가 뒤바뀌면서 대출 규제가 먼저 들어가서 거래를 절벽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 대출 규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이 이거부터 바꿨어야 됐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1순위가 됐어야 되고, 2번이 다주택자 규제가 됐어야 되거든요, 이 투기 세력들. 그러면서 동시에 대출 규제를 하는데, 아니, 대출 규제로 하는 건 적정한 LTV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문통 때는 규제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30억에 2억 분이 안 해주면은, 그럼 수많은 그 주택자들이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그죠? 정확히 거꾸로 됐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직도 이거를 뭐 벌금형이랑 좀 한 걸로 해결됐다고 보는데, 파기하면 그만인데요. 뭐 파기하면은 실거래가 고쳐줘요? 안 고치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한 달 후에 파기를 했어.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안 걸리거든요. 실거래가는 반영됐어. 그럼 거기 실거래가에 다시 빼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남의 가격이.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는 끝났다. 부제목을 입력하라고요? 부제목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너무도 안 좋은 방향으로 일본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너무도 커졌다. 한국형 대공황 속에 수많은 파산자가 나옵니다. 지표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기업 부채도 이제 IMF, GDP 대비로 넘었어요. IMF 때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였는데, 가계부채가 결국 이렇게까지, 가계부채의 증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와서 대출을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돼서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요. 조금 진작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통 때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 어떤다,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도 이거는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왜 이런 결말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지표가 우리나라의 서울의 버블이 글로벌 거의 탑 10 안에 들어서, OECD 국가 중에는 이제 홍콩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아직도 홍콩이 떨어졌어도 홍콩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수치로 PIR 탁 나오는데. 이게 극도의 위험한 지표가 있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은 안 떨어져.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경제 역사에 단 한 건도 있을 수가 없던 일입니다. 아파트는 끝났고, 다주택자는 경매로 직행하게 됩니다.